혹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게임 중에 그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정말 힘들게 아주 작은 애가 막 전화를 막 뛰고 있는데 이게 방사선이 딱 맞으면은 그러면 하면서 막 바뀌는 일로 올 거예요. 수 있겠네요. 예, 맞아. 진짜 이거 확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정말로. 그렇겠네요. 안녕하세요. S클래스의 7번째 강의를 맡게 된 과학 유튜버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버 공대리 용달 정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S클래스에선 다양한 반도체 전문가 분들께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그 전문 지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둘이 맡게 됐네요.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좀 재밌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반도체와 과학적인 이야기를 뭘 할까 좀 찾아보다가 사실 이 그 우주선이라는 걸 좀 컨셉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우주선이라는 게 그 우주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고 있는 좀 고에너지 방사선을 말하는 건데, 그 고에너지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방사선이 뭐 반도체라던가 어떤 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뭐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게임 중에 그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아, 그죠, 알죠. 저희 뭐 점프해가지고 버섯 먹고 커지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실험을 할 그 우주 방사선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방사선을 보여주는 실험을 사실 왜 준비했냐면은 그 슈퍼마리오에서 발생한 아주 기묘한 버그가 어떤 거죠?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스피드런이라고 해서 빠르게 깨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스테이지를 워프를 해버리는, 그래서 위로 그냥 슉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됐고, 이 워프를 재현한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라고 하는 현상금까지 걸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워프를 재현을 결국에는 아무도 못 해냈고, 그러니까 버그가 아니다라는 거죠. 버그가 아닌데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를 좀 이렇게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8개의 비트 정보로 이루어진 그 닌텐도 안에 그 어떤 그 램, 거기에 그 맨 끝에 있는 원래 1이었던 정보 신호가 0으로 바뀌면서 이 비트 반전이 되면서 순간이동을 하는, 그럼 비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를 봤을 때 방사선도 그 후보군에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네. 그 재현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코드로 재현한 경우밖에 없었고요. 그 램의 실제 비트 정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방사선에 있으니 그래서 이게 우주 방사선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용주님께서는 우주 방사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 롤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내 캐릭터가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뭐 전멸을 쓴다던가 갑자기 뭐 이상한 데로 이동한다던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일단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특정 좌표가 바뀌거나 큰 이벤트가 생길 때 서버에서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요? 서버에서 뭔가 이상한 데이터 값이 변했다 하면은 그 데이터 값을 무시해요. 닌텐도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닌텐도 게임은 이제 콘솔 게임이죠. 네,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값이 바뀌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위치가 바뀌거나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값이 변하는 게 그 램에서도 D램에서 변해요. D램이요? 예, D램이 축전기랑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축전기가 전하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값이 변하는 건데, 이 크기가 엄청 작아요. 예, 그래서 엄청 작아서 이 우주 방사선이 그 엄청 작은 램에 그거를 딱 건드려서 바뀔 확률이 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주 방사선 때문일까? 그러면 궁금한 거는 네네. 그 D램 안에 있는 축전기가 그 우주선에 맞으면은 그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그 축전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전기가 맞으면 변해요? 축전기가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크기가 한 몇 나노미터예요. 엄청 작아요. 그 축전기 자체가 굉장히 작군요. 네. 그래서 이 축전기 자체가 정말 힘들게 아주 작은 애가 막 전하를 막 띄고 있는데, 이게 방사선이 딱 맞으면은 그러면 하면서 막 바뀌는 일로 거예요. 올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1 정보가 0으로 바뀔 수 있네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정말 낮은 확률로 우주 방사선이 너 데이터 값을 바꾼다면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확률을 봤을 때 너무 낮다. 아,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짓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진짜 이거 확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정말로. 그렇겠네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말 희박한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도의 마인드로 간다면은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실 버려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극악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미국의 파워볼 달성되는 사람들 그쵸,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확률이 극악으로 낮더라도 일어날 사람은 혹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일이 굉장히 희박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우주선을 맞아서 그 비트가 플립이 되었다는 게 이건 좀 과학도로서 재밌다.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믿음의 영역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 이런 디램에 비트 플립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연 방사선을 우리가 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실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자연 방사선을 눈으로 보는 실험을 할 건데요. 그렇죠. 사실 이 실험이 1911년에 윌슨이라는 교수가 구름이나 안개를 재현하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911년으로 돌아가 볼 겁니다. 과학쿠키님께서 이제 윌슨 교수님이 되시고요. 제가요. 제가 그 윌슨 교수 밑에 있는 이제 뛰어난 대학원생으로 가겠습니다. 뛰어난 대학원생. 예.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용달? 머스크로 갑시다. 머스크. 예. 오케이. 그러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판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부어서 이 안쪽에 충분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 이 금속 쟁반 안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부어놓은 상태에서 금속판을 올리면 이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와 금속판의 온도가 같아지는 수준으로 이 금속판이 냉각이 되고요. 그 냉각된 금속판에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충분히 안을 적신 이 아크릴판을 뒤집어서 엎으면 이 금속판의 차가운 냉기 때문에 안개가 재현이 되는.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바다에 깔려 있는데 그 사이를 자연 방사선이 훅 지나가면서 그 궤적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 윌슨의 안개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인다. 오, 잘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너무 잘 보여. 미쳤어. 잠깐만. 예쁘다.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바닥도 깔끔해가지고 진짜 서리도 안 껴있고. 와, 저기 또 보이네. 교수님, 혹시 이 선들이 각각 어떤 건가요? 어떤 입자인가요? 우리가 안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어떤 선이든 간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방사선이다. 자연 방사선. 근데 자연 방사선이 선이 어떤 거는 길쭉하고 어떤 건 진짜 길쭉하고 어떤 건 좀 뚱뚱하고 좀 모양이 되게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거 보면은 안 그래도 뚱뚱한 애들 생기죠. 예. 요런 애들은 알파 입자라고 알파 해가지고 입자. 예. 알파 입자는 그 좀 무거운 입자예요. 이 알파 입자가 띈 전기적 성질이 커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꺼워지는 거고. 예. 그리고 멀린 거리를 못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뚱뚱한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짧고 뚱뚱한 느낌인 것이고, 쭉 뻗으면서 나가는 길쭉한 그 방사선은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베타선, 그리고 또 하나는 뮤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뮤온이 바로 우주선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베타선이다 뮤온이다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는 베타선 혹은 뮤온일 가능성이 높고, 뮤온일 경우에는 우주에서 온 것이다.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인서트 장면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 처음에 이 안개 상자를 만든 건 사실은 자연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걸 고안하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구름을 재현하려고 한 실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구름을 재현하려고 한 실험에서 실제로 이 아래쪽에 안개와 구름이 재현이 되었지만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뭔가 알 수 없는 궤적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 궤적이 이제 알고 봤더니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윌슨의 안개 상자 이전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없었습니다. 것이고요. 그 당시에 방사선에 관련된 연구가 그때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었고, 방사선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런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 엄청 간단한 실험이지만 인류가 최초로 방사선을 눈으로 본 실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봤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입자 물리학. 그쵸. 그러니까 입자 안에서 방사선이 튀어나오고 이 방사선이 어떤 식으로 궤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입자가 이런 방사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윌슨의 안개상자는 그 이후에 입자 물리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마리오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갑자기 비트가 바뀌어가지고 네. 특정 캐릭터가 말도 안 되는 위치로 순간 이동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사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봤던 이 방사선에 의해서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그렇죠. 정말 낮은 확률로 그 램의 어떤 측정기를 때려가지고 때려서 전화가 바뀌어서 비트 플립이 일어나서 일어날 수는 있다. 근데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 네. 사건이 얘네들 중에 하나로 쳐가지고 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일으킬 수 있는 애라고 하면은 길쭉하게 형성되는 그런 방사선이 그런 일을 일으키겠네요. 예. 그래서 뭐 뮤온 같은 것들이 아마 쿡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실험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뭐 사실 방사선을 눈으로 보는 이런 경험은 사실 저희가 해봤잖아요. 네. 해보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입자물리학 연구소 가서 이 잘 재현돼 있는 그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늘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실험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너무 쉽고 근데 이거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요. 일단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고 우리 일상에 이렇게 방사선이 많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실험을 좀 추천드리면서 저도 사실 예전에 해가지고 또 봤을 때 좀 감흥이 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네, 그냥 너무 이쁜 것만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구현하려면 금속판이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요. 근데 이 정도 금속판을 이제 구하려면은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 쟁반 정도로 이렇게 집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밑에 있는 단열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열 환경 구축하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드라이아이스 잘 얹고 그 위에 수조 잘 얹으면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S클래스에서 안개상자 실험을 보여드린 저는 과학 쿠키. 그리고 공들이 용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윌슨이 자연방사선을 발견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예요. 윌슨이 자연방사선을 눈으로 본 게요. 역사상으로 방사선을 최초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의 존재는 예측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된 존재를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의의가 있죠. 그 노벨 물리학상의 그 준거 중에 가장 큰 준거가 기존의 인류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좀 더 넓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윌슨의 안개상자는 확실히 그런 영역에서 받은 거죠.